안녕하세요. 저는 방곡고등학교에서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산입니다. 이번 차시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 P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차시는 PPT 활용 능력을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사용을 할 때는 전달력과 그리고 가독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여러분들께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포그래피란 글자를 이용해서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디자인을 의미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색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딱딱한 느낌이 들죠. 그에 반해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색깔도 입히고 그리고 공간도 재구조화함으로써 더욱 따뜻하고 충만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 때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미적으로 우수한 그리고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높은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차시에 보여드렸던 제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저작권자 표시가 된 부분이 글자 간격이 위아래랑은 달리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글자 간의 간격을 여유롭도록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자, 이 글자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단락 탭을 보시면 양쪽 정렬 오른쪽에 위치한 이 아이콘을 누름으로써 글자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선의 길이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 위에 올라가는 텍스트 또한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을 보자면 글자의 간격이 되겠죠.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PPT를 만들 때 이러한 글자 간의 간격도 고려를 해주시면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전달력이 높은 PPT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PPT를 만드는데 참고할 만한 사이트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픽슬러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웹상에서 포토샵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툴박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이 툴박스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여기서 작업하신 것을 PNG나 JPG,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형태의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폰트인데요. 요즘 폰트 저작권 때문에 한참 이슈가 많은데요.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에 예쁜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 해서 인터넷상에서 찾으신 아무 폰트나 다운로드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피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작권 침해 걱정이 자유로운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구글 폰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폰트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패밀리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저작권 걱정 없이 원하시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컬러스라고 하는 색상 조합 사이트인데요. 저처럼 색깔 감각이 좀 없다. 그래서 PPT를 만들 때 예쁜 색깔로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색깔의 조합이 예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이트입니다. 상단에 제너레이터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진 속에서 특정 색깔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익스플로어 트렌딩 팔레트 버튼을 누르셔서 이 사이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예쁜 팔레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시면 클릭을 하시고
색깔의 오른쪽에 하단에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팔레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RGB 컬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깔의 값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 색 설정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이 사이트에서 보신 이 색깔을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사용자 지정 탭을 활용해서 글자색을 변경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기 폰트 속성 창이 뜨고요. 하단에 모어 컬러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색깔을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 색깔을 방금 전에 사이트에서 보았던 그 조합의 순서대로 입력을 하신 뒤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기능인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거치지 않고 템플릿을 만들 경우에는 편집하는 데 여러 도형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예쁜 배경을 만들고자 템플릿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도형을 배치를 하신 다음에 위에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겹쳐서 배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텍스트 상자를 수정하고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상자의 뒤에 있는 이 동그란 도형이 클릭될 수 있습니다. 즉 슬라이드 마스터를 거치지 않으면 이처럼 편집을 하는데 여러 도형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상단에 뷰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지와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모든 레이아웃 요 부분에 해당되는 슬라이드를 변경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표지와 내용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개체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체 삽입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텍스트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텍스트 상자와 이 개체는 확연히 다른 기능인데요. 만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PPT는 이를 그림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나간 상황에서는 텍스트를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텍스트 상자로 쭉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개체 틀 삽입을 통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레이아웃은 PPT로 돌아가서 즉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간 다음에 레이아웃을 적용하고자 하는 슬라이드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에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시면 방금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셨던 그 모든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간 후에 이러한 마스터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녹화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녹화 기능은 상단에 레코딩 탭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레코딩 탭을 누르시면 녹화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이 녹화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녹화를 시작을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녹화를 시작할지 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녹화 화면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카메라와 관련된 버튼이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녹화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처럼 우측 하단에 선생님들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소리가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마이크를 눌러주시면 음소거로 변경할 수 있고요. 반대로 소리는 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얼굴, 카메라는 켜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녹화 삭제 버튼이 있는데요. 이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슬라이드만 지울 수도 있고 또 전체 슬라이드에 있는 녹화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현재 슬라이드의 녹화 시간과 오른쪽에는 전체 슬라이드의 녹화 시간이 나오고요. 왼쪽 상단에는 녹화를 제어할 수 있는 녹화 시작, 일시 중지, 다시 시작 등의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가 완료되면 상단에 녹화 탭을 누른 다음 내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품질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고품질을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품질이 향상되지만 파일의 크기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품질 설정이 끝났다면 하단에 크리에이티브 비디오를 눌러서 비디오를 원하는 위치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